지금 이거에 대한 아래쪽에 지금 제가 쓴 거에 대한 내용은 이 앞 시간에도 제가 표현을 했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지금 완성품 환산량을 가지고 여기 기말 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거꾸로.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 우리가 기초에 금액이 들어간 건 알고 올해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얼마치가 남아있고 얼마치가 쓴 건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겠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럼 지금 우리는 얘네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 둘이 더한 거에 얘 값만 알면 얘를 산출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얘들이는 우리 장부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재료 살 때 돈이든 인건비 줄 때 돈이든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말 제공품의 금액만 구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평균법이다 선의선출법이다 먼저 결정하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3단계가 총원가를 요약하고 배분 대상 원가를 계산한다라는 게 얘가 3단계인 거예요.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평균법은 기초가 다 들어가겠지만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선의선출법은 평균법은 얘 기초가 포함되겠지만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빠질 건데 그럼 여기에 투입된 돈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죠. 계산했으면 이 전체에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을 하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말 제공품 몇 개 있고 완성도 몇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한 개당 가격을 기말 제공품 수량에 곱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5단계 총원가를 배분한다는 거예요. 자, 얘는 100점 또는 120점짜리니까 우리 세무 2급에서는 그럼 자, 이 순서는 일단 순서로 두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계산을 가지고 좀 해볼게요. 자, 550페이지로 가볼게요. 지금 제가 한 걸 가지고 생각해보면 찍는 문제가 550페이지. 일단 얘를 틀려라고 했는데 우리 맞춰버리기 위해서 자, 550페이지 9번 문제예요. 자,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 다음의 자료를 통해 제품 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번엔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고 제품 원가가 앞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품의 원가를. 그럼 재료비는 완성도 50%에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자, 얘는 평균법이죠. 그럼 재료비를 가지고 먼저 자,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계산을 해 봅시다. 자, 보면 자, 얘가 평균법이라고 했고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양을 구하면 자, 완성품이 400개고 자, 여기 기말은 몇 개죠? 재료비는 재료비는 200개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얘는 6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제 원가를 집계해라고 한 게 지금 이거예요. 자 보세요.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얘 둘이죠. 재료비에. 그죠? 그럼 얘 둘이 더하면 18만원이죠. 그죠? 그럼 18만원인 걸 알았으면 그게 이제 원가 분배 금액을 파악한 후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하면 이 단위당 원가가 얘 지금 8만원 더하기 10만원 한 거 얘를 완성품 환산량이 600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8만원을 600개로 나누면 한 개당 300원이 나오죠.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그럼 여기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면 지금 한 개당 300원이라고 계산했죠? 얘 곱하기 지금 재료비는 몇 개였어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쓴 게 재료비는 200개였죠? 방금 200개 되었잖아 환산량 계산할 때. 그죠? 그래서 200개 하면 재료비의 기말 제공품은 6만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새롭죠? 근데 방금 우리 썼던 이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기말은 내가 안다고 말한 게 우리가 기말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있었잖아.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200개로 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개당 가격이 300원인데 얘니까. 그럼 지금 재료비는 사실 기말 제공품이 66만원이라면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죠? 재료비가 총 18만원이 들어갔는데 6만원이 기말이면 나머지 12만원은 완성된 거죠. 재료비.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가 8만원이다 얘가 10만원이다 라고 재료비만 가지고 했을 때 근데 방금 기말 제공품이 6만원이다 계산했으니까 얘는 그럼 12만원이다 라고 계산한 거예요. 12만원 어떻게 제가 계산해 올린지가 이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이건 재료비였고 가공비로 갑시다. 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이니까 400개 더하기 몇 개를 더해야 되죠? 120개 더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520개네요. 그죠? 일단 불행이 좋아요. 왜냐면 완성품 환산량까지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그 넘어간 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 경험 세무이급에서는 이 문제는 틀려라고 낸 거예요. 전체에서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는데 얘는 틀려라고 낸 거예요. 세무이급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자, 여기까지만 잘 아셔도 괜찮아요. 우스갯소리로 이 문제가 나왔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손 못 대는 문제가 한 개 정도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하죠. 어렵게 내는 게 전부 다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틀려라는 문제를 한두 문제만 넣으면 합격률이 뚝 떨어져요. 한두 문제 어렵게 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건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할 건데 그럼 자 가공비에 전체 다 들어간 금액은 26만원이죠.
그죠? 그럼 26만 원을 제가 10만 원에 16만 원을 더해서 26만 원이라 했는데 이걸 520으로 나누면 얘는 한 개당 500원이네요. 그죠? 그럼 가공비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개당 500원인데 한 개당 여기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가 들어간 거는 120개죠. 그죠? 그럼 120개 하면 얘도 6만 원이네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6만 원에 6만 원을 빼면 그러면 얘는 20만 원이 되죠. 그죠? 왜 얘가 이거 빼면 20만 원이라는 건 안 써도 이해가시죠? 지금 이런 이야기죠. 어이구, 저도 안 보이니까. 지금 얘가 10만 원이고 얘가 16만 원이고 기말이 6만 원이라서 얘가 20만 원인 거죠. 이해가셨나요? 근데 제가 왜 엎어 썼냐면 얘 둘이 합한 게 재료비와 가공비 합친 게 얘 금액이잖아요. 직접 재료비인 거고 직접 농업이 제조가 안 잡힌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건 제품 제조 원가 물어봤으니까 얘 둘이 합친 32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전부 다 이해했으면 진짜 전산세무 1급에도 얘 물어보기도 하고 얘도 물어보기도 해요.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 세무 1급은 얘 물어본 거는 오바예요. 얘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얘만 물어보기 툭 튀어나온 거는 난이도 최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해온 순서가 방금 우리 그 원가를 산정해가는 순서 있죠? 그 순서였어요. 그 순서. 그럼 이제 얘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말했잖아요. 틀려라고는 특이한 문제라고. 그런데 지금 이걸 방금 앞에 말했던 순서, 저 페이지를 옮겨버려가지고 166페이지에 있는 순서 있죠? 이 한글이 신기하게 166페이지에 내가 해보고 글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느낌이 좀 와요. 물량 흐름 파악하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방금 기초하고 단기 제조 원가를 더하고 그걸 나누기 n분의 1 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기말 제공품 구하면 나머지가 기말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이게 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손이라는 걸 빼고는 전부 다 봤는데 그런데 자 우리 그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구분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공손 빼고 이제 문제 나오는 거 다 풀어봅시다. 자, 509페이지로 가서 509페이지 6번. 자,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 맞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맞나요? 맞죠? 직접 원가 빼내고 제조 간접비만 뒤에 빼서 배분하는 거잖아요. 개별 원가 계산이. 종합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 한다? 아니죠. 개별 작업별로 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제 좀 지금 우리 문제 1회차는 다 풀었네, 그죠? 자, 지금 제가 이걸 그 시험에 다가와서 하는 이유가 지금 저하고 같이 푼 게 기억이 조금 남아요. 그리고 계속 문제 풀면 또 이야기했죠. 네네네 하다가 기출문제 풀면서도 계속 5문제씩 볼 거니까 그러다가 시험 때까지만 딱 가면 돼요. 자, 다음 519페이지. 자, 8번 519페이지 8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예요. 조선업, 건설업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덩치 큰 거 개별은 한 개씩 한 개씩. 실제 원가나 예정 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예정 개별 원가 계산 했죠. 다음 3번에 개별적인 원가 계산으로 인해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하지 않다. 얘가 최대한 핵심 과제인데 중요하지 않다니까 틀렸죠. 그리고 제품별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제품별로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저는 전부 다 푼 거구나. 다음 539페이지 7번 539페이지 7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개별 원가요. 1번 원가 집계가 공정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제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정별이라는 말이 키워드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이게 키워드라 그랬죠. 그래서 반대로 말 잘못했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이번에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한 개씩.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거고, 월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방금 제공품 평가하는 방법 선해선조 평균법이 종합원가 계산에 쓴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않는다라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이건 지금 적혀 있는 얘는 종합원가 거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정확한 표현이 되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물량 흐름을 파악하라고 했죠. 선의선주법이다, 평균법이다. 그럼 일단 2번, 4번으로 압축이 되네요. 그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끝났죠? 답은?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원가 요소별로 기초 제공품과 단기 발생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집계하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하고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의 원가 배분. 우리 계산 한번 했던 그 순서죠.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정말 모르고 보면 보기 싫은 문제죠. 이게. 자, 다음 550페이지 8번. 제가 왜 그 표를 가지고 꼭 인지하세요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8번에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 이번에 개별원가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죠? 다음 2번에 제조 지시서를 통하여 개별 제품별로 제조를 지시한다. 맞죠? 제조 지시서. 자, 작업 원가표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제조 원가가 집계된다. 맞고,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된다. 공정별 글자는 종합원가 계산의 키워드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말 연결시켜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있다라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얘가 틀린 거네요. 그 다음 559페이지 559 6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이번엔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1번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이다. 주문 생산은 개별 원가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원가 요소 분류가 재료비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우리 방금 이걸로 했었죠. 다음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된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얼마 생산했냐, 얼마나 만들었냐, 얼마나 들어갔냐. 그리고 4번이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 평균화 가정 기초에서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68페이지 568페이지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틀린 거예요. 개별원가 계산에 1번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제조 직접비 직접원가하고 제조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다. 개별원가 계산은 이게 중요하고, 다음 2번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있으므로 제품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빨리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 원가 계산이나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신속하고 좋대. 그래서 틀린 거죠. 세 번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월별 계절별로 제품 단위 원가가 변동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치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좋은 장점의 특징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 방법 중 매출 원가 조정법은 재고 자산에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매출 원가 조정법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나 기말 제품 재고액이 안 하고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다 보내버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맞고 틀린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77페이지 8번.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죠? 두 번째,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난 후에
단기 착수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다음 세 번째,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이다. 그럼 그냥 완성도 이런 거 안 따지고 올해 걸로 전부 다 보는 거죠. 다음 4번에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죠. 기초가 없을 때는 구분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597페이지 또 10번에 597페이지에 10번에 종합원가 계산 흐름 앞면 있죠? 스타일을 바꾼 거지. 처음은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일단 4번은 아웃. 두 번째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맞아? 정말 이 순서만 기억해도 답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기초하고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집계하고, 다음 단위당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완성품 계산을 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17페이지로 갑시다. 617페이지 9번.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 계산표에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 원가를 집계한다. 1번은 맞는 거예요. 제조 원가 지시서 이런 거 아니죠. 자, 다음 2번에 개별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맞나요? 반대로 뒤집었죠? 나 방금 끄덕거리는 거 봤어. 우연히 봤어요. 자, 공정은 종합원가 계산의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2번은 틀렸고, 다음 3번에 개별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맞죠? 다음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원가는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하다. 정확하네요. 틀린 답은 2번. 다음 626페이지로 갑시다. 자, 8번.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626페이지. 자, 1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그럼 직접비는 발생한 거한테 딱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동일 기간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다 실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죠. 다음 세 번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 예정 배부율의 실제 제조 간접 실제 배부 기준으로 계산을 하죠. 다음 4번에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아니죠. 이건 정상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이 도입된 이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37페이지. 637페이지.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개별원가예요.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원가에서 하는 거니까.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심 과제고.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맞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4번에 공정별로 원가 집계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냥 딱 봐도 앞에 이글자 보고 아니라는 느낌 들었죠? 개별이니까. 자, 다음 650페이지로 가서 650페이지 정말 꾸준히 얘네들 물어보죠. 그죠? 어제 그거 기억 안 해뒀다 하더라도 오늘 문제 풀면서 알겠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에 집계한다. 얘네들 다 구분해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등 업종에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우리 회계 1급 보면 막 인스턴트 라면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여자분들은 모르게 막 전투식량 뭐 이런 거 적어놔요. 진짜 시험 보기에 나와요. 그럼 다음 중 그 종합원가 계산 방식에 적합하지 않는 것 이런 거 해가지고 방금은 종합원가 계산 적합한 것들이죠. 3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대상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총 제조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했었죠. 다음 4번에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한 개당 가격은 한 개씩 계산하는 개별 원가가 사실 보다 더 정확하겠죠. 얘는 n분의 1의 개념이잖아. 종합원가 계산은. 근데 종합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다라고 해서 얘는 틀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공선 적혀 있는 거 빼고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교재 170페이지로 가서 공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공선은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감모 손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모 손실은 없어진 거고,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없어진 거고, 얘는 만들었는데 정상 성능에 부합되지 못한 거 있죠. 불합격품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 걸 우리는 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작업 폐물이 아니에요. 작업 폐물은 스크랩, 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공소는 불량품이라 그랬잖아. 불량품이랑 찌꺼기는 다르지. 당연히. 그죠? 그럼 이 공소는 제가 왜 감모손실과 헷갈리지 말라고 했냐면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어요. 자, 이 정상 공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효율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손을 정상 공손인 거예요. 우리 공장 같은 데 가면 불량률 몇 퍼센트 달성 이런 거 적혀 있잖아. 적혀 있어요. 가면. 그러면 그게 한만 효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불량품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런 건 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우리는 효율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피할 수 있는 공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환경이 생긴 거죠. 피할 수 있는데 불량품이 있던 거예요. 신입 직원이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자, 여러분 주위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다니는 친구 있나요? 지인들? 그럼 반도체 공장 다니면서 생산직 안에 공장 안에서 이거 하는 사람 있으면 연수 몇 개월 받죠? 정상 월급 다 주는데 6개월 받아요. 저런 가르쳐주면서 6개월 다니면 배우는 게 더 재밌지, 현장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문제 없이 좋아할 텐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실제 현장 왔을 때 불량률이 뜨면 그만큼 손실이 더 크거든.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서 오는데 걔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불량률이 높아지죠. 그럼 징계는 걔가 먹는 게 아니라 그 교육원 원장이 징계를 먹어요. 그만큼 불량률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 못하면 그 교육원 안에서 더 교육시키고 애를 현장 안 보내거나 잘라야지. 그죠? 그렇게 엄선돼서 와도 불량 나는 게 정상 공손인 거고, 방금 저는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한 게 비정상 공손인 거예요. 그럼 얘를 제가 감모손실하고 비교했던 이유가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가사 포함하는 거고,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감모 손실처럼 개념이 비슷하죠.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할 때랑 정상 감모 매출 원가 포함, 비정상 감모 영업 외 비용 처리. 자, 그럼 자, 정상 공손은 일반적으로 기준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수량은 일반적으로 완성품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인정하는 수량이 나와요. 그러면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공손 수량 빼기 정상 공손 수량을 빼면 비정상 공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땡땡이라고 적은 거예요. 몇 개 만들었으면 몇 퍼센트까지는 분량이 나더라. 몇 개 완성했다면 이렇게 인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인정하는데 그걸 넘어간 수량을 계산하는 게 이거죠. 전체 공선에서 정상 공선 뺀 넘어간 거는 좀 많이 오버했다 그거예요. 그건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계산을 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물건 만드는 단계가 제공품 투입된 단계이기 때문에 원가회계는 원래 제공품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1000개가 있었는데 올해 2000개 착수에 들어갔어요. 기말을 봤더니 1400개 있어요. 완성 몇 개 해야 되죠? 1600개 해야 되는데 완성을 1400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때 공손이 200개가 발생했다. 자, 간무손실은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느낌 똑같잖아. 의미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돼요. 방식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자, 문제에서 항상 예시를 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때 정상 공소는 완성품의 10%래요. 그럼 정상 공소는 몇 개죠? 몇 개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1400개니까 10% 하면 140개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비정상 공소는 어떻게 계산하죠? 총 공소는 몇 개 났어? 200개 났죠? 전체 공소는 200개잖아. 그죠? 200개인데 정상 공소는 몇 개죠? 140개. 그래서 정상 공소를 초과한 60개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은지씨 200개 어디서 나왔는지 찾았어요?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소 수량에 인정해주는 정상 공소를 초과하면 비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40개 이내로 공소 났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비정상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하고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이 60개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데 이 140개는 그럼 매출 원가로에 포함할 거라고 했는데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 생각부터 해봐야지. 자, 여기에서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예를 들어서 50%를 완성했다고 볼게요. 50%. 자, 죄송한데 딱 30분쯤까지만 할게요. 그럼 뒤에 문제 3개인가 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설명하고 문제 보면 돼요. 그럼 저하고는 원가에게는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결합원가 알려주고 아니면 안 알려줘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거든. 안 나왔거든. 자, 그럼 자, 지금 완성도 50%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했냐면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는데 여기에는 매출 원가의 위치가 없죠. 매출 원가는 제품 T 계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얘는 결국은 매출 원가에 포함될 거라는 건데 이 140개가 그럼 정상이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럼 완성품에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기말 제공품에도 불량품을 넣어야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완성품은 불량품 검사를 당연히 받은 양품이죠. 받은 얘는 양품이기 때문에 불량품 검사를 이미 받아서 여기에서 걔네들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 제공품은 아직 절반밖에 안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검사 시점이라는데 검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기를 통과를 했다면 시점을 통과를 하면 얘는
불량품 검사를 한 거고, 만약에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불량품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량품 검사도 안 했는데 여기 불량품 나왔어라고 말 못하겠죠, 당연히. 의미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성품은 당연히 검사를 받은 거니까 불량품 여기에서 이미 정리가 된 건데, 기말 제공품이 불량품 검사를 한 적이 없다면, 불량품 검사기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140개는 전부 다 완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포함해야 되니까 완성품이 1540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검사 시점이 60%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50%밖에 안 갔으니까 지금 2만원 곳, 다른 말로 하면 기말 제공품은 불량품 검사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모든 정상 공소는 완성품에만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240개가 더해져서 1540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검사 시점이 40%라면 기말 제공품 불량품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완성품과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 여기에 정상 공손품을 우리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우리가 또 기준을 잡아서 배부를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이 1400, 1400이라고 해서 반반 70, 70을 배부하거나, 아니면 완성도에서 700에 1400, 그럼 2대1이 되겠네요. 2대1로 배부를 하거나, 이건 배부 기준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말 제공품에 넣느냐 안 넣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말 제공품이 불량품 검사를 받았으면 배부하는 거고, 안 받았으면 배부받을 필요가 없잖아. 불량품 검사 했다면 들어가고, 안 했으면 안 들어간다. 그죠? 이해하면 단순한 원리예요. 완성품은 불량품 검사 받았으니까 완성품인 거고, 그죠? 그래서 얘만 배부하냐 아니면 얘도 배부하냐, 이 차이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있는 거 좀 봅시다. 자, 550페이지로 갈게요. 자, 550페이지 10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음 중 공손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공손품은 폐기되거나 정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품질 표준 미달 불합격 생산물을 말한다. 맞죠? 공손 불합격품이니까. 우리 원래 가격보다 낮게 팔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도 발생되는 공손을 말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있더라. 우리 이게 평균 낸 거죠. 다음, 비정상 공손은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말한다. 제대로 하면 피할 수 있는 거죠. 4번에 비정상 공손의 허용 한도는 품질 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 검사 합격한 합격품의 일정 비율로 한다. 맞나요? 지금 얘는 뒤집었죠. 정상 공손 수량이 완성품 합격품의 몇 퍼센트 하는 거지. 그죠?
비정상 공소는 한도라는 게 없죠. 없는 게 제일 좋은 원칙인 거죠. 얘는 비정상 공소는 없는 게 제일 좋은 원칙인데 정상 공소 정한 이 한도를 초과한 게 비정상 공소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상 공소이랬으면 맞지만 얘는 틀렸죠. 자, 다음 597페이지. 자, 9번 597페이지. 자, 다음 중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공산품 원가를 처리하는 항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비정상 공소는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간단한 것들은. 그죠? 이거 왜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자. 다음 627페이지. 죄송해요. 제가 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문제예요. 이거 포함해서 2개 남았어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선 수량과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은? 단 정상 공선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럼 먼저 공선 수량을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T 계정이나 이 원리를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보일 거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써서 보세요. 이제 위치 아니까 기초 200개, 착수 900개, 기말 150개, 완성 800개. 그럼 불량품 몇 개 났죠? 1100 그리고 950. 그러면 150개 났죠? 이해가셨죠? 그럼 정상 공소는 몇 개죠? 정상 공소는 적혀 있잖아, 가로에. 완성품의 5%, 5, 8, 40, 40개죠. 그럼 비정상은 110개가 되겠네. 공선품에서 정상 공선 뺀 나머지는 비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10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638페이지. 638페이지.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원가이기 문제 전부 다 푼 거예요. 자,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정상 공선은 단기 완성품의 10%로 가정한다. 자, 기초 착수 총 800개인데 700개 만들었네요. 650개에 50개 기말. 그럼 100개의 공선이 났죠?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비정상이에요. 정상 공선은 몇 개예요? 65개잖아요. 100개인데 65개 났으면 35개는 비정상이라는 거네. 그죠? 완성품의 10%가 정상이니까. 그죠? 65개가 정상 공선이죠. 그래서 그냥 공선 수량 계산해서 정상 공선 빼면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래, 이게 공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푼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제가 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야기했던 거 있죠? 배부한다 안 한다? 기말? 이게 글로 나와요. 시험에 나올 때는 보기 중에 한 개로. 그러면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글이 보이실 거예요. 글이. 지금 제가 뒤에 계산하는 형식의 공선 문제는 뒤쪽 체감 회차 쪽으로 왔을 때 있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